제대로 뭔가 인생을 걸어보자 해서 지금 이렇게 백발인 이 흰머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연습하고 있고 연주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행복해요. 많이 행복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전북이 참 좋다 김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다솜입니다. 네, 오늘은 피아니스트 이봉기 씨의 영상으로 문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피아노와 함께 시작을 하니까 분위기가 좀 색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봉기 씨 정말 너무 멋있지 않나요? 피아노와 함께하는 인생은 참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시는데요. 이봉기 씨의 연세가 올해로 무려 70에 가깝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매일 6시간이 넘게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대단하십니다. 이 지난해까지 세계 각국에서 연주회를 하신 데 이어서 올 봄에는 전국 순회 공연을 시작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의 피아노 인생과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 잠시 후에 문화 소식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요. 네. 잠깐만 기다려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목요일 저녁에 함께하는 전북이 참 좋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전북이 참 좋다. 오늘은 목요일의 남자죠. 개그맨 김동아 씨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내 이름은 김동아지. 건강하게 운동하지. 기분 좋게 노래하지. 일 마치고 퇴근하지. 김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네. 이제 그걸로 정하신 건가요? 일단 당분간은 이걸로 가고요. 또 네. 이제 마음의 변덕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내일 또 다른 거 새로운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메시지로 시청자 여러분께 메시지 받아볼까요? 오늘은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가족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오, 네. 그래서 오늘 선정한 주제는 가족 사진 콘테스트입니다. 네. 가족 사진 콘테스트. 그렇죠. 네. 가족 사진과 메시지를 덧붙여서 많이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요. 요즘같이 이제 가족여행 많이 가실 때잖아요. 딱 봄도 왔고. 그래서 가족에게 평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셨다면 오늘 전북이 참 좋다로 문자 또는 카톡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자는 샵 199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카톡도 가능합니다. 전북이 참 좋다 친구 추가한 후에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또 우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잖아요. 그렇죠. 중간 선물 오늘은 어떤 분께 보내드릴까요? 오늘 중간 선물은요, 이 주제와 걸맞게 네. 가족 사진인데 가장 많은 인원이 찍혀 있는 가족 사진을 보내주시는 분을 저희가 선정해서 다 함께 좋은 곳으로 놀러 가시라고 호텔 숙박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건 대박이네요. 그래서 저도 몰래 하나 보내볼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 네, 아니에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문자, 카톡 많이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 소식 그럼 만나볼까요? 오늘 오후 이 전북 도청광장에서 특별한 나눔 현장의 장이 마련됐다고 해서 네. 이 영상에 담아왔습니다. 온정 가득한 나눔의 현장으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오후 도청 야외 공연장에서 특별한 나눔의 장이 마련이 됐습니다. 지금 현장을 보고 계신데요. 네네. 5인규 때마침 이렇게 해주시고 그렇죠. 국제 라이온스 협회 전북지구가 도내 22개 사회복지시설에 이동 차량을 오늘 행사는 국제 라이온스 협회에서 국제재단에서 나온 일반 교부금 사업입니다. 약 하나로 4억 4천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기증을 받아서 중형차 7대, 소형차 15대, 도합 22대를 우리 지역사회의 어려운 사회복지기관에 기증함으로써 어려운 사회적인 약자, 또 장애인 이런 분들께 거동을 돕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했던 복지시설에 이웃들이 좀 더 좋은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좋습니다. 이 국제 라이온스 협회 전북지구에서 함께한 차량 기증 행사는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이어오는 행사라고 합니다. 그쵸. 이 도내 22개 복지시설에 이렇게 차량을 선물을 했다고 해요.
또 마찬가지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기증된 차량은요 노인복지센터나 그리고 장애인 이동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을 위한 편리한 그 이동 수단으로 지금 잘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쭉쭉 뻗어나가서 더욱더 마음 따뜻한 훈훈한 나눔의 장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동아 씨 소식 한번 만나볼까요? 또 제가 배가 행복해지는 시간, 여러분들 침샘을 자극하는 곳으로 다녀왔습니다. 오늘 가본 곳은요, 어떤 분에게는 친근한 맛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추억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맛있는 먹거리를 먹고 왔습니다. 전주 신중앙시장으로 지금 다 함께 떠나보시죠.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우리 동네 시장, 정 넘치고 인심 넘치는 시장으로 특별한 나들이를 떠나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가 가득한 전주 신중앙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중앙시장의 하루는 이른 아침부터 바쁘게 시작됩니다. 저는 시장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 대형마트에서 느낄 수 없는 상인분들의 이 생동감 넘치는 모습과 더불어서 이 특유의 그 고소한 냄새, 그 기름진 냄새를 저는 정말 좋아하거든요. 자, 오늘 이 전주 중앙시장을 완벽하게 정복을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오랜 역사만큼 시장에 손꼽히는 명물도 한둘이 아닌데요. 맛깔스러운 반찬이 줄을 잇는 이곳. 어머니 손맛으로 매일 정성스레 준비한 반찬이 사람들 입맛은 물론 마음까지 채워주고 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너무 자연스럽게 말해주시네요. 어머님이 생각하시기에 전주 중앙시장의 가장 눈에 띄는 그리고 좀 소문난 명물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반찬집 없으면 시체지. 반찬 맛있다고 막 서울에서 대구에서 어디서 멀리서 많이 와요. 이 자리에서 반찬을 판 세월만 40여 년 넘치게 담아주는 요게 바로 시장이시만요. 이쁘게 이런 맛을 뜯어요. 좋습니다. 입이 뭐라고나 먹어봐요. 그리고 파김치가 끝내줘. 우리 파김치. 없는 게 양념이 고루 들어가서 너무 맛있다 진짜로. 어머니 손맛으로 동아 씨의 마음까지 가득 찼네요. 시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 넉넉한 임신과 푸짐한 마음씨, 이거 덕분에 또 많은 분들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트 가지 말고 중앙시장, 신중앙시장 오시면 뭐 걱정할 것이 없어. 뭐 그냥 뭐 제사 지낸다고 신랑하고 싸울 것도 없어. 돈만 갖고 와. 돈만 갖고 모양 싹 끝나버려. 이번엔 고소한 냄새가 동아 씨를 부르는데요. 또 놓칠 수 없는 이 음식이 있거든요. 이거 보세요. 이 빵들. 이 시장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이 수많은 빵들, 이 특유의 향을 저는 정말 좋아하거든요. 즉석에서 바로 튀겨 먹는 요 꽈배기의 맛은 먹어본 자만이 아는 법이지요. 달콤한 맛이 이게 아무리 배가 불러도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맛 정말 맛있습니다. 추억을 새록새록 불러일으키는 시장 도너츠는 언제 와도 변함없는 맛으로 반겨줍니다. 여기서 장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거의 2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손님들은 뭐 어떻게 좀 많이 오는 편이에요? 드신 분들은 꼭 다시 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만큼 네. 맛이 있다. 중앙시장에 왔다면 반드시 들러야 하는 곳이 있으니 그곳은 바로 떡골목입니다. 6개의 떡집이 옹기종기 모여 골목을 형성하며 긴 세월 동안 그 맛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듯 단골 손님들에겐 이 골목이 필수랍니다. 떡 골목이 생기게 된 거는 얼마나 됐어요? 한 4년 정도 됐거든요. 이 떡골목 자랑 한 번만 해주세요. 여기 오시면은 모든 떡이 다 있어요. 비싸지 않고 저렴하게 다 팔고 있고 맛있고. 그래서 많이 찾아와요, 손님들. 학창시절 이곳을 찾던 손님들이 세월이 흘러서도 여전히 찾아오는 이유, 이 골목엔 조금 특별한 점이 숨어있기 때문인데요. 떡집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풍경, 이게 웬 음식인가요? 어머니, 떡집인데 이 떡 말고 이 잡채 지금 김밥에 떡볶이까지 분식까지 파네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러거든요. 때가 되면은 비싼 거 아니고 김밥도 먹을 수 있고 잡채도 먹을 수 있고 떡볶이 있고 떡 있고 그러니까.
손님을 생각하는 훈훈한 마음이 지금까지 떡골목을 지켜낸 힘이 되어줬습니다. 이번엔 배 좀 제대로 채워볼까요? 어두운 골목을 홀로 밝히고 있는 이곳, 아는 사람만 아는 중앙시장의 숨은 맛집이라더니 이미 단골 손님들로 꽉 찼습니다. 맛있다고 해서 그래서 와갖고 먹어본 게 맛있네요. 맛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예. 어머님이 여기 자주 오세요? 자주 와요. 날마다 오니라시피. 어제도 오고 그저께도 오고 오늘 오고. 푸짐한 백반을 만날 수 있는 이곳은 어머님 마음에 따라 매일 다른 반찬과 찌개가 상에 오르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아구탕. 그 어떤 요리보다 먹음직스러운 집밥이 탄생했습니다. 와, 네,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한 상이 얼마예요? 5,000원씩. 5,000원이요? 네. 남는 게 있어요? 오시는 손님 그냥 반갑게 받아드리고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그러고 살아요. 크기가 와. 상기야 초장 좀 줄려. 초장, 네. 초장 좀 주세요, 초장. 이 아주머니 상기 아주머님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생선이란 자고로 발라먹는 것이 아니다. 통째로 맛있게 뜯어봅니다. 아니 꽉 차가지고 탱글탱글하고 또 엄청 싱싱하거든요. 고기가 왜 이렇게 싱싱하고 탱글탱글한 거예요? 고기도 큰 자체가 크고 그리고 시장도 가깝고 예를 들어서 아침이면은 생선 저기가 많이 들어와요. 시장에서 얻은 신선한 재료가 어우러져 더욱 맛있는 이 맛 잘 먹었습니다. 식감이 훨씬 풍부하고요. 너무 맛있습니다. 네, 강추예요, 강추 진짜로. 배도 채우고 정도 채운 시간. 시장에는 여전히 구수한 매력이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중앙시장 가면 아구탕도 있고 떡볶이도 있고 꽈배기도 있고 넉넉한 인심도 있습니다. 중앙시장 먹방 투어 대 성공! 잊고 있던 추억의 맛은 물론 사람들의 정겨운 이야기가 살아있는 전주 신중앙시장. 올봄 나들이는 시장으로 특별한 발걸음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저는 이제요 동아 씨만 보면 배꼽 시계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제 영상 보니까 배꼽 시계가 지금 반응하고 있는데. 그래요? 네네네. 아니 일단은 저는 전복이 참 좋다면서 몸무게가 2kg 정도 쪘거든요. 그래요? 또 게다가 저기 시장에서는 어머님들이 막 주세요. 음식을 막 드시라고. 푸짐한 또 인심이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 인심 덕분에 단순히 살만 찐 게 아니라 이 마음의 살도 쪄가지고 행복했던 하루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이제 할머니 손잡고 시장을 가게 되면은 손주랑 같이 왔다고 이렇게 귀엽다고 하나씩 그러니까요. 더 줘서 하나씩 더 시장 주시고 하면은 이러죠. 이제 푸근한 인심이 떠오르는데 요즘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여전히 변함없이 이렇게 넉넉한 모습을 보니까 다시 한번 또 가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현장 가보니까 상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공통적으로 시장을 찾는 분들의 발길이 많이 조금 끊어지고 있다. 근데 분명히 마트에서 느낄 수 없는 그 생동감과 그 넉넉한 인심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나들이 하실 때 이 시장을 찾아가셔가지고 함께 즐기는 것도 꼭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니까요. 강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전북이 참 좋다에서는 여러분의 메시지, 이야기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의 주제어는 가족사진 콘테스트죠. 네, 문자는 샵 1991번, 샵 199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그 카카오톡으로는 전북이 참 좋다 친구 추가 후에 여러분들 사진과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중간 선물 조금 전에 이제 가장 많은 가족이랑 찍은 빠른 게 아니라 가장 많은 가족이랑 사진 찍은 분께 선물 드린다고 했는데 혹시 지금 이제 나왔을까요? 나왔습니다. 진짜 무려 11명의 가족 사진을 보내주신 장빛나님에게 중간 선물로 호텔 숙박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문득 궁금해지네요. 이 호텔 숙박권은 몇 인실인지. 그거는 이제 담당 PD한테 물어보시면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또 저희가 아직까지도 푸짐한 선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야기 또 사진, 메시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문자와 카톡 이야기 기다리면서 이번에는 앞서 예고해드린 피아니스트 이봉기 씨의 인생 이야기와 피아노 연주 볼 수가 있죠? 네, 그렇죠. 피아노와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이봉기 씨의 영상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60여 년 피아노와 함께온 인생. 이른을 앞둔 나이에도 피아니스트 이봉기 씨의 열정은 식을 줄을 모릅니다. 피아노는 가족이고 애인이고 제가 숨쉬고 살아가는 그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죠. 한 번도 그 생각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올봄 전국 50개 도시 순회 연주회라는 또 하나의 도전을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평생 피아노와 함께 도전해온 그의 삶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른을 앞둔 노신사. 이봉기 씨는 피아노를 만나면서 인생의 봄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1960년대 피아노라는 이름조차 생소하던 시절 운명처럼 피아노를 만났습니다. 그 아름다운 멜로디에 뭐 소녀의 기도라든지 에리자를 위하여 치고 있으면은 거기 떠나지를 못하고 거기 앉아서 끝까지 다 듣고 그 막 눈물이 날 정도로 전율을 느낄 정도로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랬나 제가 생각을 해도 좀 신기해요. 뭐 음악을 무조건 들으라 이런 거 떠나서 음악 자체가 없으면은 세상에 그 사는 낙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은 어렵더라도 듣고 나면은 정말로 그 인생이 바뀌고 세상이 바뀔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살 때 시작한 피아노 공부. 열정만으로 채우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바쁜 시절, 좋은 스승을 만나기도, 체계적인 교육을 받기도 힘들었는데요.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6살 때부터 피아노를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하루도 피아노를 연습을 안 한 적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물론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거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피아노에서만큼은 저는 좀 제가 진지하게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피아노로 뭔가 인생을 걸어보자 해서 지금 이렇게 백발인 이 흰머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연습하고 있고 연주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행복해요. 많이 행복해요. 대학원 졸업 후 독일 쾰른 국립음악대학에서 실력을 쌓고 한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로 살아온 그이지만 그는 도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지난해까지 3차례 세계 투어 연주회를 진행한 데 이어 올봄 국내 순회 연주회를 시작했는데요. 첫 무대는 대학병원의 로비였습니다. 병원에 가서도 연주했을 때 참 그 환자들도 그렇고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 그 행정 직원들 가지 않고 이렇게 그냥 그 앵콜 박수까지 쳐주고 대단한 세계적인 홀에서 연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기회가 된다면은 이렇게 그런 곳에 가서 연주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무심히 지나쳐가는 병원의 로비가 이봉기 씨의 피아노 연주로 순식간에 아름다운 선율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순간만큼은 발길을 멈춘 모든 사람에게 음악이 줄 수 있는 위로와 행복이 전달되길 백발의 피아니스트는 소망합니다. 너무 기뻤던 게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환자, 직원들까지 1층은 물론이거니와 2층 난간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수납처라든가 그 옆에 그 많은 공간에서 3, 3, 5 이렇게 듣는 모습 보면서 나는 정말 너무 피아노 공부를 잘했고
있어서는 최초, 최고라는 타이틀과 함께 온 이봉기 씨. 그는 지금도 하루에 6시간씩 연습하며 관객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지금 피아노 연주를 계속 이 나이에도 할 수 있는 것은 그 젊은 나이에 쇼팽 연습곡을 전곡을 연주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게 토대가 돼서 이렇게 연주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쇼팽의 피아노 연습곡 전곡을 연주해 세상의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세계의 프로그램으로 선보이는 이번 국내 연주에서 그의 쇼팽 연습곡 전곡 무대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숨쉬고 있는 날까지는 정말 그 피아노에 대한 책임, 정말 베토벤이 죽을 때까지 정말 도전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해야 된다는 그런 그 교훈이 제 머릿속 깊이 담겨 있어서 제가 생을 다 하는 날까지 열심히 피아노 치고 살고 싶습니다. 피아노 건반을 마주할 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이른의 피아니스트 이봉기. 그가 평생 동안 사랑하고 감동했던 피아노 선율의 매력에 잠시 귀를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일단 영상을 보면서 좀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피아노를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 좀 늦지 않았나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이봉기 선생님의 열정을 보면서 아직 늦지 않았다,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점에서 죄송하다는 마음을 좀 가지고 네. 좀 더 심기진해서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다솜 씨가 어릴 때 좀 피아노 좀 배웠었다고 들었는데. 네, 그래요? 제 어릴 적 꿈이 한때 피아니스트였거든요. 그래서 뭐 체르니 50까지도 쳐봤는데 와우. 그런데 저렇게 이른이 가까운 나이에 저렇게 파워풀하게 칠 수 있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니까 저도 반성을 하게 되네요. 같이 반성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분은 반성을 하시고요. 네. 이봉기 씨의 연주 정말 많은 분들의 가슴을 좀 울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 또 또한 이번에 그랬는데. 국내외에서 작은 무대 연주회도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반성하시지 마시고 한번 가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그냥 반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북은 물론 전국의 네. 50개 도시에서 순회 연주회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봉기 선생님의 이 피아노 연주에 좀 마음이 울렸다. 아니면 정말 이렇게 반성을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순회 연주회장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부안에서 열리고요. 다음 주 일요일에는 군산에서 순회 연주회가 예정돼 있다고 하니까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전국 소식 이어가 볼까요? 네. 이번에는 대구에 특별한 주부 발명가가 있다고 해서 직접 찾아갔거든요. 그런데 발명품이 커피 연탄이라고 하더라고요. 커피 연탄. 네, 과연 어떤 발명품인지 지금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일이면 일, 살림이면 살림. 평범한 주부, 평범한 워킹맘은 가라. 남다른 아이디어와 추진력으로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주부 발명가가 있다는데. 나에게 발명이란 즐거움입니다. 어려운 일들도 힘들지 않고 즐겁게 해냈다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었거든요. 평범한 주부에서 인생의 주인공으로 제2의 삶을 발명가로 펼쳐나가고 있는 주부 남순덕 씨. 우연히 발견한 작은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그녀의 열혈 도전기가 지금 시작된다. 제작진이 순덕 씨를 만난 곳은 대구 동구에 위치한 고즈넉한 마을. 이른 아침부터 온 동네를 누비며 분주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 동네 주부 발명가 남순덕 씨다. 쌤, 지금은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연금 캐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금 캐는 시기가 아니지 않나요? 아이고, 다 쓸 때가 있죠. 쓸 때가 있다고요? 네. 알 수 없는 말만 남긴 채 계속해서 연근을 캐내는 순덕 씨. 흙 속의 진주를 찾아내듯 하나둘씩 모은 연근. 어느새
한가득이 됐다. 연근 다 캐신 거예요? 네. 근데 연근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아, 저는 못 쓰는 연근을 찾고 있었거든요. 왜요? 아, 다 쓸 때가 있습니다. 썩은 연근을 챙겨 들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어디론가 향하는데 깔끔하게 정리정돈되어 있는 도자기들이 반겨주는 이곳, 바로 순덕 씨의 작업실. 대체 여기서 연근으로 뭘 만들려는 걸까? 제 메인 발명품은 연탄입니다. 연탄이 발명품이라고요? 네, 연근이 들어있는 연탄입니다. 전국 연근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친환경 연탄을 만든 순덕 씨. 이 연탄은 일반 연탄에 비해 유독가스가 적고 열 효율이 높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특허로도 등록됐다. 제가 원래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인데요. 특정 재료를 이용해서 유약을 만들다 보니 재를 만드는 과정에 에너지가 있구나 해서 그 과정에 있어서 만듦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그 접착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다 보니 주변에 연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연근 안에 뮤신이 분명히 그 접착제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추측으로 했는데 제 추측대로 연근풀이 가장 막강했습니다. 그렇다면 특허받은 친환경 연탄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 먼저 연근을 곱게 갈아준 뒤 커피 찌꺼기와 토팍가루를 섞어 미리 만든 연근풀을 넣어 반죽하면 남순덕표 친환경 연탄 완성!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재료가 있으니 바로 커피 찌꺼기 되시겠다. 커피 찌꺼기를 가지고 도자기 유약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태우는 과정에 있어서 그날 이슬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슬비를 맞아도 밤새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보고 이걸 에너지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 에너지원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형태 유지를 이어주는 접착제가 필요했고 거기에 연근이 접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커피 연탄을 발명하기까지 걸린 시간 2년. 제품 상용화를 앞두고 보다 완벽한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 그녀의 손길은 오늘도 쉴 틈이 없는데 그런데 다시 연근풀 만드는 작업에 나선 주부 발명가. 여기 추가로 더 끓일 거라고 양이 얼추 맞는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모자랐어. 그만 찍고 좀 치대요. 예? 그만 좀 찍고 치대라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제작진. 눈치 보랴, 반죽하랴, 촬영하랴 신경 쓸 게 이만저만이 아닌데 얼마나 주물렀을까? 반죽들이 제법 고루 섞인 듯하다. 감독님, 예? 저거 윤진기 한짝 좀 들고 와 보이소. 아이고 니라. 이거? 네. 오우. 와, 무겁네요, 이거. 감독님 오늘 일복 제대로 터졌네. 자, 잠깐만요. 이쪽으로 밀렸잖아. 이쪽 쳐보세요, 빨리. 그렇지. 끝까지 넣어줘야 돼요. 3시간이 걸려 완성한 커피 연탄. 직접 손으로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긴 발명품이다. 연탄 한 장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 그죠? 아, 보통 일 아닙니다, 진짜. 감독님 오늘 너무 고생하셨는데 한번 찍어보니까 정말 시급하겠지? 너무 힘듭니다. 이거를 일일이 다 손으로 찍어내시는 거예요? 아니요, 연탄 공장이 지금 없어져가지고 지금 윤진기 한 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이고 작년보다 더 기운이 딸리네요. 올해는 꼭 시설을 마련해가지고 시제품의 표준화에 완성하겠습니다.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연탄 재료를 구하러 다니는 순덕 씨. 매일같이 함께 나서주는 이웃들이 있어 발명의 길이 외롭지만은 않다는데. 20대 때는 실험실에서 연구도 하고 기자 생활도 했다가 결혼해서 또 공예도 하고 그림도 그리다가 대학원에 들어가서 세라믹을 전공하면서 도자기랑 도자기 유약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유약을 알게 되면서 에너지원을 알게 됐죠. 그래서 지금 에너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호기심이 많고 손재주가 뛰어났던 순덕 씨.
경력 단절로 겪은 좌절감을 이겨내기 위해 시작한 발명은 커피 연탄 외에도 다양한 제품을 탄생시키며 각종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저는 너무 즐겁더라고요.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고 또 발명이기 전에 발견을 하면서 또 찾는 즐거움도 굉장하다고 생각해요. 알아간다는 자체가 즐거운 거 아닌가 싶어요. 오늘은 순덕 씨가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다. 직접 발명한 커피 연탄으로 이웃 주민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기로 한 것. 거창하진 않지만 소박한 정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공방 안. 커피 연탄으로 구운 고기는 순덕 씨의 꿈을 키워줄 뿐만 아니라 이웃들과의 정도 살지우는 듯하다. 일반 연탄에서 먹는 거랑 비교했을 때 이 맛은 약간 풀맛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나무 냄새가 난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조금 향이 일반 먹는 것보다는 조금 더 고소하고요. 커피 연탄으로 이렇게 구웠을 때는 전혀 그런 매콤하지도 않고 맛이라든 것이 이렇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계속해서 꿈을 발명해 나가는 순덕 씨. 그녀가 꿈꾸는 내일은 무엇일까?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 저는 이 제품을 표준화하고 또 시제품을 완성을 해서 대중화하는 데 좀 기여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연물 쓰레기 에너지원을 좀 찾고 그걸로 인해서 대중들에게 윤택한 그 에너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나 혼자가 아닌 우리를 위해 함께하는 발명품을 만들고 싶다는 주부 발명가 남순덕 씨. 작은 발견을 행운으로 맞게 된 46. 순덕 씨의 발명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네, 연근과 커피 찌꺼기 그리고 톱밥으로 만든 친환경 연탄을 발명하셨다고 하는데 그러고 보면 사실 발명이라는 게 아이디어 그리고 네. 열정만 있으면 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뭔가 색다르게 바라보는 시선도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커피 찌꺼기 그리고 못 먹는 연근을 활용해서 쓰레기가 되는 재료들을 활용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환경 보호에도 앞장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그 시제품 출시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네. 하는데 이게 일단은 장점이 재료비가 거의 안 듭니다. 뭐 연근도 안 쓰는 거, 그쵸? 커피 찌꺼기도 버리는 거 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좀 버무려 가지고 두 가지 목표, 그 대중화와 환경 정화라는 목표를 꼭 이루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식 잘 봤습니다. 이번에는 대전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이 대전의 옛 이야기와 특별한 사연을 간직한 명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역사와 문화가 어울린 명소부터 과학과 생태 공간까지 우리가 몰랐던 대전의 이야기가 무궁무진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화창한 봄날, 대전의 숨은 명소와 이야기를 만나는 대전 어디까지 가봤니? 오늘 어디 가나요? 창규 씨 오늘 세 군데를 가야 되는데 네. 한번 봐, 창규 씨. 최대, 최초, 유일 순서는 상관없고요. 순서는 창규 씨 편한 대로. 제가 가고 싶은 곳부터 왠지 저는 유일이 끌리네요. 유일. 오직 하나뿐인 그것 만나러 갑니다. 유일. 오늘의 미션, 대전의 숨은 명소를 찾아라. 제가 첫 번째로 선택한 주제는 전국 유일의 이것인데요. 지금 시간이 오전 9시, 하루 일과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학교 종소리를 비롯해서 시작을 알리는 소리들 많이 있지만요. 저는 이 냄새, 야, 하루를 산뜻하고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바로 빵 냄새지요. 그런데 왜 여기가 전국 유일과 관련이 있죠? 전국 유일 108겹이라.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108겹 빵을 찾는 미션. 일단 맛있는 빵 냄새를 맡으니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만한 빵 중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빵 냄새만 맡으면 네.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기분이 좋아져요. 네.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전국 유일의 빵이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네네. 저희만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큰 빵이 있습니다. 아마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전국 유일의 108겹?
그럼 이따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찾았습니다. 전국 유일의 빵 있습니다. 출발 좋고 빵이나 더 기분 좋고 지금 바로 전국 유일의 108겹 빵을 소개합니다. 바로 이 크루아상인데요. 흔히 알고 있는 초승달 모양의 크루아상과는 많이 달라 보이죠. 크기도 모양도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108겹을 만든 이유가 있나요? 일반적인 게 이제 한 81겹, 뭐 27겹 이 정도로 해서 크루아상을 만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조금 이렇게 아쉬운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걸 조금 더 부드럽게 저는 또 이제 일반 초상달 모양의 크루아상이 아닌 식빵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좀 찢어 먹는데 좀 부드럽게 찢어지는 그 결수를 찾다 보니까 108겹이 되어 나온 거예요. 108겹 크루아상 식빵은 어떻게 탄생됐을까요? 반죽을 널찍하게 편 다음 두툼한 치즈를 올려서 감싸고 밀대로 가볍게 두드리면서 펴줍니다. 이렇게 수차례 반복하면 어느새 108겹의 반죽이 되는 거죠. 여느 크루아상보다 서너 배의 시간과 정성이 더 들어갑니다. 층층이 쌓인 반죽 보이시죠? 이 반죽을 실타래처럼 꼬아서 구워주면 이게 바로 전국 유일의 108겹 크루아상 식빵입니다.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고요. 오, 빵빠라방, 빵빠방, 빵빠라방. 야, 반죽을 해서 두드리고 펴서 108겹 모양 만들고 숙성시키고 오븐에 구워내기까지 3시간이 걸렸습니다. 역시 전국 유일의 빵이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기다리던 시간 108겹 크루아상의 맛은 어떨까요? 결대로 쭉 찢어 먹는 이 맛 부드럽고 촉촉합니다. 야, 크루아상의 매력은 겉은 바삭하지만 또 안은 촉촉한 그 맛이 있잖아요. 108겹이다 보니까 훨씬 더 부드럽고 입안에서 살살 녹습니다. 게다가 한 가지 더 크다는 거.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드네요. 세계 최대의 이것이 대전의 한 대학교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마지막 미션입니다. 여기에 오면 최대 규모의 그것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네네. 일단 학교 내에서 제일 큰 건물은 여기인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여기 맞나요? 네, 맞습니다. 78m 높이의 타워인데요. 요 안에 가시면 이 높이와 똑같은 세계 최대의 뭐가 있어요.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대 이것 바로 이 타워 꼭대기에 있습니다. 호기심과 궁금증을 품고 마치 유럽의 성당이 연상되는 타워 꼭대기로 같이 올라가 볼까요? 야, 여기 종이 몇 개예요? 이게 종이? 네, 78개예요. 78개의 정성적으로 만든 가리용, 크고 작은 종을 음계 순서대로 달아넣고 연주한 악기로 2004년 기네스북에 올랐죠. 이 악기는 신호용이라고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벨기에나 네덜란드 같이 지면이 수면보다 낮아서 홍수 때 물난리라든지 또 뭐 그전에는 또 적이 쳐들어왔다든지 화재라든지 그런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세워놨던 그런 역할을 하던 타워지요. 오민진 교수는 한국 최초의 카리용 전문 연주자인데요. 50톤이 넘는 종을 쳐서 연주하는 만큼 체력은 필수입니다. 천상의 소리라는 별명에서 알 수 있듯이 카리용의 멜로디는 반경 3km까지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이 주변을 지날 때면 잠시 멈춰서 듣게 됐죠. 수십 개의 종이 화음을 만들어 대전 도심을 따뜻하게 보듬어줍니다. 종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지. 연주하는 것도 쉽지 않겠어요. 쉽지 않죠. 종추를 주먹이 이렇게 건반을 때리면서 이 강철선을 따라 올라가서 종추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쉬운 악기는 아니죠. 저는 바로 옆에서 들었지만 또 네. 멀리 있는 사람들도 같이 들을 수가 있네요. 아, 그럼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누구나 편안한 상태에서 즐길 수 있는 음악이에요. 대전 최초, 전국 유일, 세계 최대의 보물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 새삼 알게 됐는데요. 신기하면서도 자랑스러운 대전의 명소와 숨은 이야기를 여러분도 만나보세요.
네, 전북이 참 좋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사진 콘테스트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받아왔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왔는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메시지는 189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작년 가을 전주동물원으로 나들이 나가서 찍은 가족 사진이에요. 사진 보니 올봄 또 한 번 나들이 가야겠어요 라고 하면서 4명의 식구가 찍혀있는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와, 근데 어머님이 좋아요. 정말 동안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그쵸? 또 미인이시네요. 그러게요. 아버님이 굉장히 행복한 하트를 보내주고 계시네요. 저는 약간 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의 저 어설픈 약간 수줍어하는 하트가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또 이거를 가족들이 같이 하자고 했겠죠? 아, 분명히죠. 그럼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장빈나님, 이간의 왕식구입니다. 93세에도 건강한 왕할머니와 시어머님, 3남매와 2며느리 총 10명이네요. 가족 여행 때 찰칵하면서 중간 선물 받으신 분들이죠. 와, 93세 저렇게 정정하시다니. 그러니까요. 저 그 93세 할머니 보니까 이봉기 선생님은 아직 어리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요. 거기에 비하면 이봉기 선생님이 아직 청춘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이간의 왕식구 여행 가서 이렇게 단란하게 이렇게 하트 꽃받침하면서 사진 찍은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푸근해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총 10명이 가족 여행을 가셨다고 하시는데 올 봄에도 또 날씨 좋을 때 한번 그러게요. 여행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자 볼까요? 네. 이사이로님, 우리 6남배 해남 땅끝 마을에서 한 컷. 20년 전 사진이네요.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라고. 야, 정말 사진에서 그 20년 전 세월의 흔적이 딱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진이 약간 그 필름 사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약간 빛바랜 이 모습이 더욱더 약간 그 아날로그적이면서 추억의 향수도 불러일으키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 이제 좀 궁금한 게 저는 우리 6남매라고 하는데 왜 5분밖에 없을까요? 사진 찍고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렇죠. 한 명은 찍고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이사이로님이겠네요. 그렇죠. 네, 나중에 한번 공개해 주세요. 이렇게 해남 땅끝마을 가서 찍은 사진도 정말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 함께 볼까요? 네, 배담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유치원 졸업식 때 찍고 24년 만에 다시 찍은 가족 사진입니다. 앞으로는 자주 찍어야겠어요 라고. 24년 전에는 저 강아지가 없었겠죠? 그렇죠. 그렇죠. 맞네요. 친구들이 늘었네요. 네, 뭐 총 7식구가 되었네요. 네. 이렇게 반려견과 함께 사진을 예쁘게 찍었는데 반려견과 함께 이제 남은 인생도 정말 즐겁게 사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24년 뒤에도 또 저렇게 그 모습 그대로 사진을 찍으면 또 다른 추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나중에 결혼해서 또 식구가 늘어나면은 같이 또 이제 가족 사진 점점 확대하는 그런 재미도 느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메시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기우님이 보내주셨어요. 저희 가족을 소개합니다. 15년 전 후 사진인데요. 앞으로 15년 후도 기대가 됩니다라고. 와. 너무 보기 좋네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15년 전이라고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위에만 봐서는. 근데 아이들이 자란 모습을 보니까 이제 세월의 흐름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런 사진을 남기는 게 좀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15년 후, 5년 뒤에 또 찍게 되면 이제 결혼하는 자녀들도 생기니까 그럴 수 점점 있겠네요. 대가족이 돼서 확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도 보시면 후보다 전보다 후가 지금 한 명이 더 늘었어요. 예리한 관찰력입니다. 네, 16분, 17분인데 다음에는 또 더 많은 식구들과 이쁜 사진 남기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사연들 보내주셨는데 선물은 누구한테 드리죠? 오늘의 선물은 메시지 보내주신 5분 모두에게 선물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또 전북이 참 좋다에서는 끝나고도 영상으로 받아보고 있죠. 맞습니다. 카카오톡 전북이 참 좋다 친구 추가 후에 여러분들의 영상, 재미난 에피소드가 담겨있는 영상을 많이 보내주세요. 네. 네, 전북이 참 좋다 카카오톡 친구 추가한 후에 영상을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가족들의 특별한 장기나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 있으면 영상으로 이렇게 보내주셔도 좋아요. 네, 또 그러면 이번 주말에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행사 소식 한번 알아볼까요? 김제시가 봄맞이 모악산 축제를 개최합니다. 모악산 상생 평화의 길을 걷다라는 주제로 내일부터 사흘간 이어지는데요. 화려한 벚꽃길과 함께 김제의 봄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는요, 고창 읍성에서 판판 프리마켓 행사가 펼쳐집니다. 추억의 즐길거리와 먹거리도 만나보고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보석을 만날 수 있는 2019 보석 대축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다음 주 주말까지 익산 주얼 팰리스에서 함께 할 수 있는데요.
60여 개의 보석 전문 업체들이 선보이는 화려하고 희귀한 보석을 만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요즘 미세먼지가 정말 심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가정에서도 공기 정화를 위해서 식물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식목일인 내일 익산에서는 화이루 식물병원이 문을 연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식물 키우다 보면요. 병충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분갈이 잘못해서 시름시름 앓는 경우도 있는데요. 익산 시민분들이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익산시 농업기술센터로 미리 전화하시고 나서 방문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당일 치료로 끝이 나지만 상태가 좀 안 좋으면 수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준다고 하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전국이 참 좋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좋다 좋다. 전국이 참 좋다. 이 프로그램은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 국수, 내 몸의 일도를 높여주는 보약 고사리 아주맘 황토 생강,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한 피자, 오션뷰에서 즐기는 바다와 노을 대천 데이나이스 호텔, 추억을 전하는 실내 롤러장 롤러팝과 함께합니다.